네 번째 강의인 로그 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지수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했었죠. 근데 이번엔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는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인 지수 함수를 역함수를 해가지고 만든 게 로그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 x랑 y랑 서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y는 로그 a의 x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 역함수 해준 게 로그 함수가 나오고, 이 로그 함수는 우리가 미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 아닌 양수고 x에는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건데, 정의역은 우리가 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항상 양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특별하게도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x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 두 가지 그림의 개형이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는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 두 번째는 0,1을 지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로 두 개 나왔는데, 증가하는 그림은 a가 1보다 컸을 때였고, 감소하는 함수는 a가 1하고 0 사이였을 때가 저런 그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y는 로그 a의 x에 대해서 a가 1보다 컸을 때랑 a가 0하고 1 사이였을 때에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x축과 y축에 대해서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가 일단 y는 a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먼저 0,1을 지나는 거니까 1,0을 지나야 되는 거고, 우리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 똑같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y는 a의 x제곱에 대해서 점근선이 x축이 되는데, 이 y는 로그 a의 x에 대해서는 점근선이 이번에 y축이 된다라는 것도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역이 y의 값이 지금 아래로 쭉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올라가기도 할 테니까, 치역은 이제 y바 y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그림 자체는 증가함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더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념 강의하면서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래프의 개형부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a가 0하고 1 사이에 대했을 때는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의 그림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식의 그림이 y는 a의 x제곱이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되면 일단 1,0을 지나면서 똑같이 감소하는 형식의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일단 y는 x에 대해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만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y는 로그 a의 x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점근선이 똑같이 y축이 되는 거고, 치역은 똑같이 y바 y는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감소함수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정해졌었잖아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x바 x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었고, 치역은 양수만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서의 정의역은 x가 양수가 되는 거겠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1대1 대응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역을 정해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공역을 만약에 다시 정의역을, 얘는 정의역을 정해놔야 되는 거죠. 정의역을 양의 실수다 라고 정해놓는다면 얘가 드디어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로그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에 역함수를 구해보니 y는 로그 a의 x의 식이 나오는 거고 그 식에 a는 양수면서 1이 아니다 라는 것도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즉 a를 미치로 하는 로그 함수가 탄생되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로그 함수의 성질인데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시키면 되고 로그 함수의 특징은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이 0이 나오는 거니까 로그 a의 1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1,0을 항상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로그 a의 x 플러스 4라고 만약에 나왔다면 항상 지나는 점은 요거 주의해 줘야 되고요. 항상 지나는 점은 진수가 1이 되게 만드는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즉 우리가 여기의 값에 대해서 a가 어떠한 값이 나오든지 간에 x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항상 함수값은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 해도 지수가 0이 되는 값이 즉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이 나오니까 요 마이너스 4,1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고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에서의 항상 지나는 점과 지수에서의 항상 지나는 점은 지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로그는 진수가 1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그는 진수가 1이 되는 값이 특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리고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은 진수가 1이 되는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거는 밑이 1보다 컸을 때, 밑이 0하고 1 사이였을 때는 감소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 역함수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말 그대로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만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문제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대소관계를 할 때에도 똑같아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큰 걸 집어넣으면 크다인데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작은 걸 집어넣어야지 크다. 이런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3이 4라고 되어 있을 때 12의 값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로그 a에 3을 곱해주면 9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요거의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2를 넘겨주게 되면 로그 a의 9는 2가 되는 거고 a의 제곱은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밑조건에 의하여 양수만 되는 거니 3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fx가 로그 3의 2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f의 12는 12를 대입해주면 로그 3에 12 대입했을 때 24에 3 더하는 거니 27 더하기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 더하기 2는 5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죠. 다음 로그 함수의 성질이네요. 일단 로그 5의 x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니 일단 1,0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점근선은 y축이다 라고 해줘야 되죠. 다음 정의역은 우리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인데 x는 지금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즉 x는 양의 실수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니 틀리는 거죠. 양수 x에 대해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5의 x가 y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수는 밑을 5로 가지는 x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됩니다. 필수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x 플러스 1이 양수만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요. 즉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치역은 우리가 요 로그의 값은 어떠한 값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수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음수가 나올 수 있고 양수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우리 x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 진수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즉 x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다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수가 1이 되면 로그의 값은 항상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0,2를 지나면서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y는 로그 3의 x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얘는 1,0을 지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점근선을 y축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다시 x 플러스 1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가 다음 애는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이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는 0보다 작다. 즉 정의역이 x는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치역은 로그는 마이너스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함수다 보니까 치역은 모든 실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 진수가 0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이다. 즉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y축을 점근서로 가지면서 얘는 지금 0, 다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로그 값이 0이 나오니까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로그 3에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로그 3의 1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러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로그 3의 x부터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1,0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죠. 1,0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밑이 3이니까요. 근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항상 지나는 점이고 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된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증가하는 거지만 우리가 대칭 이동안에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점점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감소함수다 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함수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요거라고 되어 있을 때 m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y는 로그 2의 x-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는 로그 2의 4x-8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x의 개수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4를 앞으로 빼줘가지고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요 로그의 값에 대해서 진수가 곱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로그의 진수끼리는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로그 2의 4는 2가 되는 거니까 계산을 싹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m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n의 값은 3이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로그 함수는 평행 이동을 해도 x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x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상수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필수 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둘은 로그의 밑이 2가 되어 있는 2로 되어 있는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3을 우리가 로그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로그 2의 7과 로그 얘는 2의 제곱의 63. 그러면 밑에 2제곱은 앞으로 빼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은 또 진수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곱은 진수로 넘겨주게 되면 역수로 집어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게 되면 2의 세제곱하고 7하고 루트 63인 거죠. 그래서 8,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루트 63인데 우리가 루트 63은 88에 64니까 64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77에 49, 49보다는 크죠.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7.xx의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해주게 되면 8이 지금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루트 63이 그 다음으로 크고 마지막은 7이 제일 작은 거니까 로그
2의 7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은 로그 4의 63 써주고 마지막은 3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할 때 얘는 지금 밑이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진수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밑이 1하고 0 사이였을 때는 진수가 작을수록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3분의 1의 2랑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과 마지막은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작은 게 큰 거니 얘가 1, 얘가 2, 얘가 세 번째로 작다. 즉 마이너스 1을 먼저 써주고 다음은 로그 3분의 1에 2를 써주면 되고 마지막은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을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을 먼저 넘겨주게 되면 y-1이 3의 x-2제곱이 되고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바꿔주게 되면 x-2라는 지수가 로그 3의 y-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요거 쓸 때 y-1은 꼭 괄호를 써줘야 돼요. 절대 로그 3의 y-1이라고 쓰면 얘는 로그 3의 y에다가 1을 뺀 거니까 아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로그 3의 y-1 플러스 2가 된다라고도 쓸 수 있네요. 아직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역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x랑 y랑 서로 바꿔주면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라고 써주면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죠. 다음은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러면 먼저 1부터 넘겨주게 되면 y-1은 로그 2의 x-1이 되는 거고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 x-1은 2의 y-1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x는 2의 y-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드디어 x랑 y랑 바꿔주게 되면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필수 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d-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로그 함수는 특이점이 진수가 1이 되었을 때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은 0이 나오는 거니까 요 a의 점의 좌표가 지금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a가 1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1이 되었을 때 y의 값도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b를 집어넣으면 y의 값이 1이 나온다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x에다가 b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1이 나왔다. 그러면 b의 값은 2의 1제곱이니까 2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b가 2가 되는 거니까 b였을 때 y는 x와의 교점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번에 x에다가 c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2가 나온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 2에 c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2가 나오는 거고 c는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즉 c의 값은 이번에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y의 값도 우리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요. 이번에는 d를 대입했을 때 우리 x에다가 d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로그 2에 d가 4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d는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 16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c랑 d의 값을 구했으니까 d-c의 값은 d가 16이었고 c가 4였으니까
계산해주면 1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수 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두 함수의 그래프이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 플러스 4는 관계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로그 2의 x를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4만큼, x 플러스 4를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4만큼. 그래서 x축으로 4만큼 와리가리 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가로의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그림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고 우리 세로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도형을 잘라서 붙이게 되었을 때 요만큼의 넓이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A라는 점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A라는 점은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가 되는 거니까 요 A의 점의 좌표는 0,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A가 0,2니까 여기에 X의 값을 T라고 둔다면 T였을 때 Y의 값이 2가 나온다를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X에다가 T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2가 나온다 라고 해주게 되면 T의 값은 2의 제곱이 되는 거라 4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의 값이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4를 대입했을 때 C의 값을 구해주면 여기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즉 우리가 이번에는 4를 요 로그 2의 x 플러스 4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로그 2의 4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로그 2의 8이 되는 거고 3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 여기에 점의 좌표가 지금 0,3인 거예요. 그러면 요 높이가 지금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니까 높이가 1이 된다라고 해주면 요만큼의 넓이를 여기다가 붙여주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4고 세로가 1인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넓이는 4가 나온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